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3월 2주차에는 오늘 청약이 시작된 TXR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신플랫폼과 하나플러스 제5호스펙 그리고 더준까지 4종목의 청약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TXR 로보틱스와 겹치는 일정으로 청약이 진행되는 신플랫폼과 하나플러스 제5호스펙, 신플랫폼에도 작은 배분을 고민해 봐야 될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신플랫폼은 산업용 AIoT 솔루션 전문 업체입니다. AI와 사물인터넷을 결합해서 산업계에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뭔가 좀 와닿지가 않죠. AIoT란 무엇이냐?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의 융합 기술을 의미합니다. 사물인터넷이라는 게 각종 사물을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을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사물들, 장비들에 수집된 데이터를 AI가 처리하고 분석하고 제어하는 기술을 AIoT라고 합니다. 그리고 산업용 AIoT란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기술을 통해서 산업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향상시켜주는 기술을 의미하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조업에서는 생산 라인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서 생산량을 예측하거나 불량품을 감지한다든지, 그리고 예측 정비를 통해서 장비의 고장을 미리 예방하는 그런 솔루션들이 제공이 되는 것이고요. 농업 분야에서는 토양 상태나 기후의 조건, 그리고 작물 상태, 이런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수확 시기를 예측하거나 병해충 발생을 예방할 수 있게끔 하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런 식으로 AIoT를 활용해서 다양한 산업 현장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가 있다. 산업 자동화의 미래 기술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존재했는데요. 우선은 너무나 다양한 연결 방식으로 인한 데이터 수집의 복잡함, 그리고 높은 구축 비용으로 인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대기업들은 적용을 해서 비용 절감을 바로바로 누릴 수 있어도 중소기업은 비용 절감을 위해서 도입을 했다가는 구축 비용이 더 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산업별로 각기 다른 솔루션을 적용해야 되는 어려움도 존재했습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끔 고민해서 내놓은 게 신플랫폼의 누비손이라는 AIoT 플랫폼인 거예요. 기존에는 사물인터넷 기업과 AI 개발 기업, SI 기업 각각이 담당하던 프로세스를 누비손은 하나의 플랫폼에서 처리를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객사는 무엇보다 비용 절감이 우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솔루션을 따로 제공받기 힘든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솔루션을 제공을 해주니까 대기업과의 기술 양극화를 좁혀주는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누비손 플랫폼의 경쟁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데이터 수집이 용이하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중요한 것이 첫 번째 스텝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 단계일 텐데, 회사가 개발한 시스템을 적용을 하면 추가적인 디바이스 설치가 없이 다양한 장비의 데이터 수집들이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존의 기술은 설비와 장비가 다양하고 연결 방식도 다 달랐기 때문에 데이터를 수집하려면 추가적으로 센서 부착이 필요했었나 봐요. 그런 거 없이 간편하게 가능하다.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 분석 부문에서의 경쟁력은 시계열 데이터 분석에 특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영상 데이터 분석은 결과값 중심의 분석이라면 시계열 데이터는 공정의 변화를 시간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예측하는 방식의 분석인 거죠. 회사는 산업공정 예측에 특화된 시계열 AI 모델을 개발을 했고요. 이 복잡한 시계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분석하는 데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쟁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군의 플랫폼을 확장 공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레퍼런스를 보자면 DB하이텍의 제품 품질 이상 분류와 공정설비 이상 감지 및 예측 서비스를 제공을 했는데요. 연간 약 160억 원 수준의 원가 절감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풍원정밀에는 디스플레이 메탈 마스크의 불량 검사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여기에서도 생산량 증대, 인건비 절감 효과를 누릴 수가 있었대요. 적용 산업군을 더 확장시켜서 공공부문에서는 등심 등급, 소고기의 등심 등급 판별 AI를 개발해서 축산물 품질평가원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원의 주관으로 평가하던 것을 비전 AI 기반으로 전환을 시켰다는 거고요. 그리고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는 환자의 바이탈 데이터 통합관리 AI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고, 그리고 스포츠 분야에도 진출했는데요. 국가대표 배드민턴 팀의 경기력 분석 AI를 도입, 경기도 분석하고 자세도 분석하고 전략도 짜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객사 확대를 가속화하면서
24년에는 70개, 25년 올해는 120개까지 늘린다는 목표입니다. 그리고 주요 고객사 중에서 보시면 네이버 클라우드가 있는데요. 전략적인 파트너 관계이기도 합니다. 협업을 하고 있는 서비스는 네이버 클라우드의 연결 서비스, 스마트홈 관리 서비스가 있고요. 발생하는 수익은 모두 공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 클라우드는 신플랫폼에 대한 지분 투자를 단행해서 회사의 주주이기도 합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산업용 AIoT 시장은 성장 초입이고 성장이 앞으로 기대되는 분야이기는 한데요. 다양한 경쟁업체들이 진입하고 있고 시장의 평가로는 업체 간의 기술 차별성이 점점 좁혀지고 있다고 해서 경쟁이 앞으로 더 심화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래도 성장이 초기 단계니까 파이 자체가 클 수 있는 산업이라는 기대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미국의 대표 기업인 팔란티어. 양자 컴퓨팅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더라 라는 소문에 올해 미친 듯한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 이 회사의 정체성은 AI 기반의 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거고요. 신플랫폼과 비슷한. 그리고 양자 이슈가 있기 전에도 우상향 그래프를 그렸다는 점에서 신플랫폼에 대한 기대도 높을 수는 있겠습니다. 자, 실적은 아직은 적자입니다. 그래서 A와 BBB 등급을 받고 기술 특례 상장을 추진을 했고요. 22년에는 파생상품 평가 이익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흑자를 보인 것이고 24년에는 또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잡혔기 때문에 손실폭이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24년 가결산 기준 순손실이 85억 원이면 파생상품 평가 손실 77억 원을 감안했을 때에는 순손실 8억 원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출이 지나치게 4분기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이게 솔루션 구축이 완료된 뒤에 매출을 인식하는 사업 특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지연이 발생하면 실적이 앞으로 요동칠 위험이 좀 큽니다. 4분기에 매출이 집중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구축형보다는 구독형 위주의 매출 비중을 좀 늘려가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넘어가서 공모가 산정 내역 보겠습니다. 비교 기업으로는 MI큐브 솔루션, 모코 MCS, 엑셈, 소프트웨어 회사들을 선정을 했는데 제가 적어놓은 것을 보시면 각 회사별로 주요 사업 내용에는 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엑셈의 PER이 51.48배로 너무 높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엑셈을 포함시킴으로써 평균 PER을 높였다라는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미래 추정치 기반으로 주당 평가가액을 산출을 했어요. 26년 추정치를 썼습니다. 할인율은 15%로 땡겨왔고요. 주당 평가가액은 19,192원으로 산출을 했어요. 자, 회사 측이 제시한 추정 손익 계산서를 한번 보시면 매출액이 24년 대비해서 25년에는 약 2배, 26년에는 약 2.5배 증가한다라고 잡아놨습니다. 순이익은 24년에 85억 원 손실에서 25년에는 31억 원 순이익, 그리고 26년에는 54억 원의 순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추정을 해놨어요. 굉장히 공격적이고 개연성이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회사 측이 긍정적인 논의가 오가고 있는 고객들이 이미 상당수라면서 구체적인 고객명을 다 밝히진 않았지만 부문별로 수주가 예상되는 곳을 증권신고서에 모두 기재해 놓기는 했습니다. 너무 많아서 제가 PPT에 담지는 못했어요. 우선은 믿어준다 치고 넘어갑시다. 주당 평가가액 19,192원에 할인율 32.64%에서 22.04% 적용, 최종적으로 밴드는 13,000원에서 15,000원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여기 할인율 또한 최근 3개년 기술특례 상장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공모가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현재 사업 경쟁력과 실적에 비해서 몸값이 좀 부풀려졌다. PER도 엑셈 때문에 높아지고 26년 추정치도 높고 할인율은 낮은 좀 욕심이 가득 담긴 공모가다. 근데 신플랫폼이 시가총액이 상단 기준으로 1,000억 원 미만이고 유통가능 금액도 300억 원대라서 그냥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3월 공모주 미리보기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어땠는지 결과, 추후 예측 결과 이어서 보겠습니다. 경쟁률은 1213.84대 1, 2135개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한택과 TXR 로보틱스보다는 참여도가 낮지만 그래도 많이들 관심은 보였고요. 분포표를 보면 15,000원, 상단 이상의 88%의 기관들이 참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상단 이상에 참여하기는 했어요. 기관들이 조금 타이트하게 평가해 주기를 바랬는데 역시납니다. 상단 초과에도 200개나 넘는 기관이 참여한 모습이네요. 그래서 공모가는 상단이 15,000원에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진짜 뜻은 확약에서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시면 확약은 6개월에 신청한 기관이 딱 4개 있었습니다. 건수 기준 0.19%, 수량 기준으로 0.31%. 확약은 거의 없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볍다는 것을 믿고 단타 수급 들어오면 상장 당일에 정리를 하겠다라는 계획이 보이는 거죠. 기관들의 계획이. 그래서 우선은 바꿔봐야 되니까 다들 상단으로 섰을 것이다. 건강하지는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는 보통과 안 좋음의 사이라고 생각은 해요. 공모 개요 체크할게요. 15,000원을 확정되면서 공모 금액은 138억 원, 시가총액은 약 920억 원의 사이즈로 상장을 추진합니다. 가볍지 않았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청약은 1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고 환불까지 이틀 걸리고요. 상장은 21일로 다시 바뀌었는데 더즌과 21일에 겹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KB증권의 단독 주관이고 최소는 10주입니다. 증거금 75,000원. 신주 모집 100%로 진행되고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없습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 확인하겠습니다. 주식 총수의 37.11%에 해당하는 227만 6,703주는 바로 풀릴 수가 있습니다. 유통 물량도 굉장히 많죠. 37%면. 그나마 금액으로 계산했을 때 약 342억 원, 300억 원대이기 때문에 소화되기에 부담이 없기는 한데 기존 주주의 비중이 59.59%로 또 아주 높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기존 주주가 다양한 벤처금융, 재무적 투자자들하고 주관사인 KB증권, 개인 등등이 존재하는데요. 이 중에서 KB증권의 주당 취득가액은 9,884원입니다. KB증권과 재무적 투자자들의 원활한 엑시트를 위해서 공모가 산정에 조금 욕심을 부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게 받아들여져서 기분이 좋진 않습니다. 유상증자 발행 내역도 보시면 2018년 이후에 단가가 2,125원, 2,875원, 9,884원, 6,919원 모두 공모가 아래거든요. 이 이전에는 더 낮은 단가로 진행이 됐을 거고요. 그래서 기존 주주의 비중이 높은데 그들의 단가가 모두 공모가 아래라는 것은 당연히 위험 요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가볍긴 하지만 마냥 좋게 볼 수는 없는 유통 물량 조건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더 문제는 주가인데 회사 측이 제시한 25년 보수적 시나리오 기준의 순이익 추정치를 기반으로 주당 평가 가격을 계산을 해봤더니 약 7,090원이 나왔습니다. 피어그룹에서 엑셈은 제외하고 산출했어요. 엑셈의 PER이 아웃라이어 수준으로 너무 높아서. 아무튼 그러면 공모가의 반도 안 된다는 소리고요. 중립 시나리오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약 9,158원, 여전히 만원에 못 미칩니다. 그나마 너그럽게 엑셈까지 포함을 해서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13,336원. 아직도 공모가인 15,000원에는 모자른다고요. 그러니까 공모가가 너무 비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옥석거리기 체크리스트 빼들고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되는 조건에서 체크를 할 수 있는 게 가볍다는 거. 완전히 가벼운 건 아니고 유통가는 금액이 300억 원대에 시가총액이 1,000억 원 미만이니까 가벼운 편이라는 거. 근데 가격 메리트가 너무 떨어지고 기존 주주의 비중도 높고 그들의 단가도 낮고 더군다나 더즌과 상장일도 겹칠 예정이고 사실상 안 되는 조건에 체크되는 게 더 많은 종목이라는 거. 제가 그래도 시가총액 1,000억 원 미만짜리를 좋아하긴 하거든요. 거의 손실을 주는 경우가 없었어서. 근데 간혹 손실이 나는 케이스들이 있긴 했는데 그게 토마토 시스템이나 유비온 같은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들이었습니다. 코넥스 이전의 가장 큰 단점이 기존 주주의 비중이 높고 그들의 단가가 낮아서 상장일에 떠넘기기 현상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인데 신플랫폼이 코넥스 이전은 아니기는 하지만 비슷한 단점을 안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위험하다라고 보긴 합니다. 그래서 가벼우니 장땡이고 무조건 더블 갈 거고 이렇게 생각할 종목은 절대 아니라고 봐요. 손실 리스크도 감안을 하고 기대 수익률을 좀 보수적으로 가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요. 우선 신플랫폼과 TXR 로보틱스를 비교해서 봤을 때 신플랫폼은 비교적 가볍다는 것 외에는 믿을 구석은 없습니다. 가격도 PSR로 평가를 했지만 차라리 TXR 로보틱스가 나은 것 같아요. 유통 물량이나 기존 주주 측면에서도 TXR이 확실히 더 강점을 보이고요. 그래서 둘 중에서 배분을 고민한다면 우선 TXR 로보틱스가 더 낫다라고 보고요. TXR 로보틱스의 환불금으로 더즈는 청약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TXR 로보틱스 청약하고 남는 자금을 신플랫폼 비례에도 조금 배분을 할 것이냐, 그 여부는 내일 더즌의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면 확인 후에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플랫폼의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확인할게요. KB증권에 23만 주가 배정돼서 균등 물량이 11만 5천 주밖에 안 되고요. 수수료는 1,500원, 계좌는 당일 개설후 참여 가능합니다. 100% 등급은 7,500주, 5,625만원, 120% 등급은 9,000주, 증거금 6,750만원. 본인 등급에 맞는 한도를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보니까 좀 오랜만에 균등에서 추첨 한 주의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최근 들어서 참여 건수가 전부 12만 건은 가뿐히 넘기고 있어서 신플랫폼이 매력이 조금 더 떨어지기 때문에 한 12만 건 정도 들어온다라고 해도 균등은 0.96주, 높은 확률의 추첨 한 주 구간이 되어버립니다. 딱히 매력도 크지 않은데 받기는 어려운 그런 공모주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비례도요, 경쟁률이 조금 낮더라도 많이 받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공모 물량이나 청약 한도 이런 것들이 낮기 때문에 그러면 신플랫폼을 물량으로 승부봐서 TXR 로보틱스와 더즌의 기대 수익을 이기는 것도 쉽진 않아 보이기 때문에 TXR 로보틱스에 우선은 더 비중을 두시고, 만약에 TXR 풀 청약을 하고도 돈이 많이 남아서 그거를 신플랫폼에 조금 나눌 것인지 아니면 더즌에 더 보탤 것인지 고민이 된다. 그럼 내일 더즌의 수요 예측 결과와, 그리고 더즌은 그 주관사가 한 투란 말이에요. 한 투는 일반 등급의 한도가 굉장히 낮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청약 한도 고려해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요새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중간에 듣기 불편하신 구간들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잘 회복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오후 되세요. 안녕.